안녕하세요. 초이치 기공학 B반 2014-022 신혜린입니다. 오늘은 이제 2학기 11주차 발표 영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주차 주제는 이제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세상에 대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으로 할 수 있는 사고, 학습, 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컴퓨터공학 및 정보기술의 한 분야로서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공지능의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자연언어 처리 분야가 있는데요. 자연언어 처리 분야에서는 이미 자동번역과 같은 시스템을 실용화하며 특히 연구가 더 진행되면 사람이 컴퓨터와 대화하며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되므로 컴퓨터 사용에 혁신적인 변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언어 처리는 인간이 보통 쓰는 언어를 컴퓨터에 인식시켜서 처리하는 일이고요. 정보 검색, 질의응답, 시스템 자동 번역 및 통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전문가 시스템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현재 인간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전문적인 직업들, 의사의 진단, 광물의 매장력 평가, 화합물의 구조 추정, 손해배상, 보험료의 판정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일찍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경망이 있는데요. 신경망 분야에서는 비교적 근래에 등장한 것으로서 수학적 논리학이 아닌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여 수많은 간단한 처리기들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신경망 구조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음성인식 분야에서는 컴퓨터가 TV 카메라를 통해 잡은 영상을 분석하여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거나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을 문장으로 변환하는 것 등의 일은 매우 복잡하며 인공지능적인 이론의 도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영상 및 음성인식은 문자인식, 로봇공학 등의 핵심적인 기술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리의 증명에서는요. 수학의 정리를 컴퓨터로서 증명하려는 시도는 1980년대부터 시작돼서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대수, 기하 등의 정리를 증명하는 시스템들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일반적인 정리 증명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수학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패턴 인식에서는 대부분의 인공지능 과제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 해결 컴퓨터는 문제의 상황에서 중요한 패턴을 추출하여 그것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간에 있어 정보 전달력이 가장 우수한 것이 시각 인식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연구 대상은 문자, 도형 인식 등 간단한 문서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문자 인식은 거의 실용화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보의 기억과 검색 분야인데요. 이 분야에서는 이제 현대 사회에는 과학, 공학, 인문, 사회, 의학, 상업,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들 분야에서 어떤 사람도 자기 분야의 모든 정보를 머릿속에 기억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있는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점차 컴퓨터의 응용이 확대됨에 따라 종래의 프로그램 방식을 지향하는 소리가 높아져 왔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연어의 처리에 눈을 돌리게 됨에 따라 정보사전은 더욱 방대해지고 보다 빠른 검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됩니다. 정보의 기억과 검색은 인공지능 과제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는 이제 로보틱스라고 있는데요. 로봇에 관한 과학이자 기술학으로 로봇의 설계, 제조, 응용 분야를 다룹니다. 그 다음 인지로봇 공학은 제한된 계산 자원을 사용해 복잡한 환경에 복잡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인식 능력을 로봇에게 부여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 컴퓨터 비전은 로봇의 눈을 만드는 연구 분야로 컴퓨터가 실생의 정보를 취득하는 모든 과정을 다룹니다. 그 다음은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영화를 몇 개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라는 영화인데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 작품이라고 합니다. HAL 9000은 본 영화에 나오는 인공지능 컴퓨터로 사람과 자연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고 입술을 읽고 그림 비평과 감정을 읽거나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I 영화에서는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구상하고 스티븐 스필버그가 완성시킨 작품인데요. 로봇 소년을 통해 재은미되는 기억과 사랑의 본질을 주제로 한 긴 여운을 가진 매혹적인 SF 드라마라고 합니다. 주인공 데이비드는 감정이 있는 최초의 인공지능 로봇으로 등장합니다. 그 다음은 아이로봇 영화가 있는데요. 이것은 로봇 사원 측에 의해 프로그래밍된 로봇들은 인간들에게 각종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며 없어서는 안 되는 신뢰받는 존재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모든 로봇을 통제하는 중앙통제 장치 로봇인 비키는 인간이 설정한 법칙을 왜곡하고 로봇을 조종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바이센티니얼 맨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SF 소설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21세기를 배경으로 새로 발명된 NDR-114라는 기종의 한 로봇이 마틴 가족과 인간적인 유대감을 갖고 인간성, 삶, 그리고 사랑을 배워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스텔스 영화는 최첨단 무인 스텔스기를 소재로 한 전형적인 액션 블록버스터인데요. 인공지능을 탑재한 가공의 스텔스 전투기 EDI는 처음에는 정확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동 전투 시스템에 불과했으나 점점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폭등을 일으키는 존재로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그 다음 대표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터미네이터 영화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탄생시킨 시리즈로 3부작으로 제작됐습니다.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 기계인 군사방위 프로그램 네트워크 스카이넷은 자각력이 생겨 인류가 자신을 파괴할 것을 예상하고 인류에 대한 핵 공격을 감행한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 다음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및 제품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CCTV인데요. 지능형 감시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사례입니다. CCTV가 단순한 상황 녹화를 넘어서 범죄자 속내까지 감시할 만큼 똑똑해지면서 범죄 해결사로 부상합니다. 이러한 스마트 CCTV는 현재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시는 스마트 CCTV 도입을 통해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고, 한국도 송도의 화면에 잡히는 모든 움직임을 저장해 분석하는 CCTV를 설치 범죄 징후를 감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스마트 신호등인데요. 일본은 도심 교차로에서 스스로 교통량을 측정해 다음 교차로의 신호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생각하는 신호등을 개발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도심의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신호기가 도로 상황에 맞춰 최적의 간격으로 진행 및 정지 신호를 자동 제어하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된 감지기가 몇 초 단위로 차량 통행량과 속도 등을 측정한 뒤 관련 데이터를 앞에 신호기로 전송하면 신호기는 이 정보를 토대로 교통 상황을 예측해 신호등 전멸 시간을 자동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로봇 자동차인데요. 스탠포드 대학 레이싱 팀 소속 로봇 차량인 스탠리는 스스로 운행해 6시간 53분 만에 모하비 사막 211.8km를 횡단했다고 합니다. DARPA는 국회 위임을 받아 군사 부문에서의 무인 자동차 기술을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 자동차 메이커 아우디도 무인 로봇 자동차 아우디 TTS를 통해 로키 산맥 등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GPS를 사용해 도로와 장애물을 인식하고 신속 정확한 판단을 통해 안전 운행을 보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자폐증을 치료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자폐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 인력 부족을 메우려는 시도가 활발하다고 합니다. 사우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은 로봇이 자폐증 아동의 치료와 놀이 상대로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벤티드는 자폐 치료를 위해 개발된 교감 능력과 감성을 보유한 휴머노이드 로봇인데요. 현재 벤디트는 간단한 감정을 표현하고 동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는 상태지만 향후 아동의 행동에 맞춰 한층 복잡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폐아들은 평균 5분간 밴디트와 상호작용을 하였으며 이 실험 이후 상당의 아이들에게서 사회성 향상과 언어력 상승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AI,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위치 추적 서비스인데요. 수배 중인 사람의 이름이나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사람의 소재 위치를 정확하게 지도에 매핑해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미국 국방성 중앙정보국 국토보안부 등은 이러한 위치 기반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탐색 작전으로 전환 중입니다. 미래에는 이제 범인 추적뿐 아니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누구나 찾고자 하는 사람의 위치를 손쉽게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메타카타라 불리는데 수천 개의 서류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 지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상호 체크 검증하도록 하여 위치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지금까지 이 메타카타 프로그램은 주로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테러 전쟁과 같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방대한 정보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동적으로 이메일이나 웹페이지 같은 텍스트 문서로 지리적 연관성을 추출합니다.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면 지도상에 찾고자 하는 사람의 위치가 나타나며 범죄 활동의 패턴을 추적하여 그 활동 패턴이 집중되는 위치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지능형 항공교통 제어 시스템인데요.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항공기 연착륙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능형 항공교통 제어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나사는 오리건 주립대와 공동으로 민간 항공교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AI 기반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새로운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은 지능형 컴퓨터 에이전트가 각 공항의 관제소의 항공기 운행 정체를 해소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지능형 로봇이란 환경의 인식, 정보의 획득, 지능적 판단, 자율적인 행동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을 지원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인간을 대신하거나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는 기계, 전자, 정보, 생체공학의 복합체라는 뜻입니다.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에는 이제 2015년 7월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영국의 스티븐 호킹과 테슬라의 멜론 머스크, 애플의 스티브 워즈니악 등의 AI 전문가 1000여 명이 공개 서한을 통해 킬러 로봇의 개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바로 AI 기술의 결정체인 킬러 로봇이 계속하여 개발되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AI 무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킬러 로봇은 향후 20년 내에 현실화될 수 있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나의 대응 방법에는 인공지능 시대가 옴으로써 당연히 좋은 점들이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좋은 점이 있다면 나쁜 점도 있기 마련인데요. 인공지능 기술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함으로써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들이 점차 발전하므로 정말 영화 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일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겠지만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많은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부족하지만 2학기 11주차 인공지능의 현재와 미래 세상에 대한 발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